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이슈로는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배터리 생산 발표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52거래일 연속 팔아치웠던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수급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0.70% 상승하면서 3067.2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8% 상승한 940.6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021년 1분기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종목이 깜짝 실적주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선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도 저희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짚어보면서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는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홍당무 김도윤 노란톡 들어오셔서 6글자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사칭하는 망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 오른쪽과 같은 사진, 캐리컬처 그림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가장 많은 인원수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조차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저희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방송 끝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자료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서 또 ETF 매매 비법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김도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마다 만나 뵙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김도윤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또 올랐습니다. 물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폭탄 선언에 의해서 조금 우울한 날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장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번 주에도 나오고 그 전번 주에도 나오고 장 안 좋을 때 항상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그것만 잘 봐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장.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웬만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주, 3주째 빠지고 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치니까 이제 하락 반전이라는 소리들 많이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해하고 했었는데 전번 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940 이 자리가 고점 대비로 한 10% 정도 내려온 자리잖아요. 이 자리 깨져도 상관없다 솔직히. 근데 이 자리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 살짝 깨져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격일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횡보하죠. 약간 하락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2940 하회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격 조정,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여기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제 17일 날, 18일 날 연준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 18일 정도 되겠죠? 연준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뭐라고 얘기가 있겠죠. 그죠? 눈치보기인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은 방향을 갖다 뚜렷하게 잡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영향을 좀 받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 체력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지켰고 두 번째는 또 말씀드렸냐면 선물이 400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선물도 그날 399.00 딱 찍고 반등업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도 400을 지키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선물은 417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기준을 지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삼성전자 8만 원 지키나 봐라. 오늘 삼성전자도 8만 원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8만 원 깬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세 가지 제시한 기준을 갖다 모두 지켰기 때문에 장은 큰 변동 없는 한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은 어차피 중간중간에 악재적인 요소도 나오고 호재적인 요소도 나옵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테슬라가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 세계 2위의 자동차가 배터리 내재화한다 하니까 이거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측 못하는 부분이죠. 이런 악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이런 악재들을 품고 있고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지 그게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이 떨어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장은 상승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장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나름대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뭐 누구나 다 물반 고기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뭐 3월 11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그 전에 추천을 드렸고 11일 날은 소송 TNC 장 안 좋았는데 21선 42만 6,600원 지지하면 진입해라. 그죠? 그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뭐 보면은 당일 날로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20%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효성 진성 TEC 같은 경우는 11,330원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20%가 뭐예요? 훨씬 더 낮죠? 14,000원 정고점 지점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를 갖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다가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이게 노란톡방에서 다 제시해 드린 겁니다. 별도로 뭐 해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유료 회원, 무료 회원 이런 거 가르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이 해드립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와 이런 방이 다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전서부터 똑같이 다 해드렸어요. 다 종목 다 드리고 ETF도 매매 방법 다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80페이지나 만들었네요. 오늘 강의할 때 보면 이거 다 강의 못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80페이지 중에 한 40페이지 정도나 강의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로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강의 자료, 이 자료 그냥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노란톡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몽땅. 자,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진입 시점 42만 6,6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이거는 단기로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지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가자.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욕심내지 말고 7%에서 10% 정도 나눠서 빨리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자. 종목이야 뭐 또 찾으면 되니까요. 그죠? 시장에 떨어진다고 해서 주도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더라도 주도주가 있는 거고 ETF도 있는 거고 인버스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종목에 목말라 하고 메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12일 날 같은 경우 제가 또 뭘 줬냐 하면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DL 관심 갖자. 이 중에서 대장은 현대건설이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사기에 버거우신 분들은 GS건설 사라. 건설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사기가 귀찮으신 분, 아, 저 셋 중에서 난 뭘 고를지 몰라. 그런 분들 계시잖아. 내가 고르면 꼭 그 종목은 떨어져. 내가 GS 사면 GS 떨어지고 내가 현대 사면 현대 떨어져. 그런 분들 뭐 하라고? 건설 ETF 사라. 그냥 코덱스나 타이거 ETF 섹터에서 건설 사라.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가 떨어지든 말든 전체 평균값으로 올라가면 쫓아가면 되니까. 이날 제시한 이후에 ETF 건설도 거의 한 8% 상승했습니다. 장 그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상당한 수익이죠. 그죠? 그리고 진성 TEC 여기 14,000원 수익 실현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효성 TNC도 전고점 50만 3천원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노란톡방에다 다 일일이 다 알려드려요. 장중에 아무리 바빠도 저도 방송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다 올려드립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들 이 올려드릴 때는 다들 못 보셔. 다 지나고 나면 아 아깝네 못 들어갔네. 아 저거를 올려주셨구나. 그렇다고 제가 댓글이 많이 달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뭐 중간에 다시 캡처 떠서 올려드리고 이건 못합니다. 저도 시간상.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갖고 잘 보시면은 이런 알짜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ETF 전문가라고 해서 ETF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는 선물 옵션 전문가거든요. 근데 ETF만 하는 게 아닙니다. ETF 하면 당연히 주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3월 15일 날 효성 첨단 소재 다시 말씀드렸고 태경 케미칼 가격까지 진입 가격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 드립니다. 진입 가격까지. 어저께 효성 첨단 소재 장중 12%까지 올라갔고요.
태경케미칼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나빴지만 이날 단기 관심 종목입니다. 단기 하루치. 하루짜리 드린 거기 때문에 뭐 하루에 8, 9%씩 수익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꼭 상한가를 드셔야지 뭐 만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코스닥 종목,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시가총액 좀 큰 종목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을 때도 충분히 손절을 했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드려야지 또 자잘한 종목 드려가지고 동전중 같은 거 드리면은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증시 주요 자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주요 자금이 많이 줄었었죠? 57조까지 줄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아이고 하실 수 있겠죠. 시장도 안 좋은데 저 자금이 줄은 이유를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드디어 개미들이 탈출하나 보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딴 이유는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시장에 64조가 몰렸어요. 정확하게는 63조 6,198억. 이 금액이 몰렸습니다. 저희 노란톡에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를 받더라도 넣으시라고. 그리고 요번 판에 이제 그 공모주 청약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균등 배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주씩은 받으니까 이거 분명히 18일 날 지금 18일 날 상장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 갑니다. 이거는 상 가고 더블 가고 거기서 또 상 들어갑니다. 분명히 경쟁률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집어여가지고 저도 몇 주 받았는데 금액이 많아서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시장이 주는 수익입니다. 10주가 됐든 5주가 됐든 받게 되면은 더블 먹고 나오는 게임인데 이걸 왜 놓칩니까?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자이언트 스텝이 또 그 공모들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처럼 다르게 공모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균등 배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으시게 되면 무조건 한 주 이상은 받으니까 이런 거 나오시면들 공모 들어가세요. 그래서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연기금이 이틀 동안 이제 매수를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뀐 어떤 부분이죠. 시장이 좀 바뀐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전날은 또 뭐 외국인들이 쭉 사줬고 그래서 뭐 시장은 조금 이제 변화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긴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그동안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상승으로 반전했다. 또 무게 없이 호들갑을 갖다 떠시는데 뭐 상승으로 반전한지 안 한지는 시장을 갖다가 지켜보면 알겠죠. 그죠? 우리가 미리 그럴 필요 없이. 근데 연기금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봐야지 됩니다. 금액이 좀 더 커지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놓고 시장에 이제 그 잔욕이 무서워서 임시 방편으로 피해서 가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전공하고 그 종목에 대한 리뷰를 갖다 마치고 2강을 갖다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도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강의 저희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가 많은 자료들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교육 강의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로 링크 주소 노란톡을 통해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님은 또 ETF 관련해서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매매 기법에 관련해서도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간 동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6글자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간단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두 번째 강의는 그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종목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야, 10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요번 시간에 요번 그 강의 시간과 잠시 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코스피 탑 10종목, 상위 시가총액 10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뭐 2분 정도씩 설명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종목당 한 4장에서 5장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긴 11가지가 나왔는데 왜 11가지를 갖다 했냐면 중간에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습니다. 61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지만 거래는 별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거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로 같이 쳐줘가지고 합쳐지고 그래서 10위를 갖다 기아차로 해서 11위인 기아차를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LG화학, 4위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5위가 현대차. 그래가지고 지금 첫 시간에는 요 5위 현대차까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번 장에서도 봤지만 진정한 상승장이 오면 어떡합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대형주들이 이렇게 100%씩 가는 거 참 보기 힘든 일인데 운이 좋으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고 그 대형주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경우는 오히려 대형주들은 천천히 빠집니다. 덜 빠집니다. 이 재무 기반이라든가 회사가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 작전성 이런 거에서 시세 조정이 됐을 때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빠지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시가총액 10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제 차트로 봤는데 뭐 8만 원 지지한 거 봤고 보시면 삼성전자도 5만 6천 원서부터 거의 뭐 10만 전자까지 올라올래다가 이제 마무리 못 올라오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올해 중에 10만 원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분석 영업이익하고 한번 하면은 2018년도하고 2017년도가 이때가 뭐냐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좋고 순이익도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58조, 59조, 뭐 60조 가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와장창 무너졌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27조.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끝났다. 뭐 심지어 어느 학교 교수님은 텔레비에 나와서 삼성전자는 더 이상 클 수 없다라는 악평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 그죠? 코로나 상황에서 236조를 갖다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 다시 36조 정도를 갖다 달성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가 또다시 슈퍼사이클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보면은 뭐 스마트폰 쪽, 핸드폰 쪽이 42% 정도 매출 구성을 하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36%, 그 다음에 가전이 19%, 그 다음에 전장, 하만이라는 회사 이제 2%. 근데 점차적으로 이 전장 부분이 이제 좀 강화되고 커질 겁니다, 아마. 그죠? 전장 부분이 강화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4개 파트인데 이 4개 파트 중에서 전장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보면 가전에서는 뭐 LG전자하고 국내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월풀이라는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쪽에서는 애플 무조건.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회사가 이제 피튀기게 싸우는 그 시장이니까 뭐 항상 국내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비중을 갖다 시장 캐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1위를 달리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은 뭐예요? 1위 상품을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회는 뭐냐면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5G 시대 개막 이 부분이 삼성전자를 사업을 갖다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다가갈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약점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진과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 그래서 요번 판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많은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장 사업들도 많이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부분 위협은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거의 벗어나는 시점이죠. 이게 이제 좀 보고서가 작성된 지 조금 된 거라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요새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데 하이닉스는 매출이 요번 판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걸맞게 전년에 대비로 26조 정도 했는데 27조 뭐 요 정도 했는데 32조 정도. 그죠? 그래서 전년 대비로 엄청나게 늘었고 이익도 2조 7천억에서 5조로 한참 늘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직원들이 성과급 달라고.
그죠? 딴 회사만큼 우리도 성과급 달라. 우리 매출 더 좋았고 우리 더 많이 벌었지 않냐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까지 아주 뛰어난 매출을 갖다 기록했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상품이 반도체 100%입니다. 반도체만 지금 극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만 극한적으로 사업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슈퍼 사이클이 걸리면서 그 슈퍼 사이클 주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뭐 좌일주행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내후년 정도면 그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화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 가격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게 다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주로 생산하는 두 업체니까 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경쟁사는 뭐 중국 기업들이 되겠죠. 중국 반도체. 중국은 워낙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국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의 5분의 1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추월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좀 이런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D램의 강자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 그죠? 뒤에는 128 랜드 프레시하고 5G 이 부분에 이제 성장이 삼성전자하고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램에 집중된 사업 포트 이게 가장 큰 위협적인 부분이죠. 약점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사업을 다변화해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뭐 SK 경영진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 알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위협적인 부분은 중국의 기술 자립. 중국이 이제 D램 우리나라 쫓아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구도가 좀 다양성이 있으니까 D램 부분에서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뭐 스마트폰에서 복구를 하든지 가전에서 복구를 해도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의 시장 구조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바로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G화학. 오늘 꽈당탕 했죠. LG화학. 폭스바겐 악재. 폭스바겐발 악재 이렇게 적었죠.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내재화 시킬기에 걸맞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후발주자고 뭐 아직까지 뭐 대량 생산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내부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각형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각형 배터리를 갖다 지금 만드는 데는 삼성 SDI하고 CATL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늘 그렇다고 플러스로 뭐 반사 이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삼성 SDI도 약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유럽에 진출한 부품 소재주들 전기자동차 부품 소재주 회사들이 오늘 주가가 강세였었고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정도 떨어진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둘이 같이 폭락을 했는데 뭐 일각에선 그런 소리들 많이 합니다. 둘이 싸워서 벌 받았다. 합의해가지고 잘하지. 왜 그러냐?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후에는 이제 결국은 CATL을 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충당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악재긴 악재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시장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LG화학도 보면은 LG화학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전지 부분 에너지화학이 아니라 전지 부분만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에너지 솔루션 부분만 하면은 17조 원의 매출을 갖다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1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 10조 3천억 원 정도가 전기 부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익도 1조 2천억 중에서 6,100억을 갖다가 전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죠?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지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해 나갔죠. 그죠? 나갔고 그다음에 첨단 소재 쪽도 있고 생명과학 그리고 기타 쪽
해가지고 사업 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사 같은 경우 보면 뭐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대만의 중국의 CAT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쟁 관계 구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그 분석을 하면 장점은 뭐냐면 전기 배터리 시장을 지금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1위, 2위를 갖다 CATL하고 지금 다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게 세계 1위 그 생산 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뭐 폭스바겐이 안 쓴다고 그래도 미국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아시아 지역권에서 소비되는 부분 제3세계 이런 걸 감안하면은 뭐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고, 2025년 정도 되면은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전기 자동차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간 게 좀 악재적인 약한 부분이고, 코로나19와 미국밥 공급 과잉, 에틸렌가 폭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협적인 요소로 예전에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회피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자, 이제 네이버 네 번째로. 네이버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서 100조 원 시가총액을 넘기면서 이제 쿠팡하고 키 맞추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이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근데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에서 훨씬 큰데 시가총액은 훨씬 적어요. 60조 대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100조 가야죠. 네이버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사업 구조도 굉장히 다변화를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매출도 보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1분기서부터 분기별로 보시면은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전년 대비로 4조 3천억 있는 게 5조 3천억으로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다 똑같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네이버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43%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서 37%, 광고에서 9.6%, 그 다음에 IT 플랫폼 6.9%, 컨텐츠 서비스 3.2%.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털 메신저 쪽에서는 경쟁업체가 카카오가 되겠죠, 무조건. 카카오가 우리나라 최고의 메신저 업체니까 카카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포털 쪽에선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이 될 거고, 그래서 다음하고 카카오는 뭐 서로 영원한 경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 플랫폼 쪽에서는 뭐 지금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게 구글이죠. 구글. 그러니까 네이버와 구글 굉장히 큰 어떤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거고,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랑 지속적인 경쟁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 시청률을 보면은 플랫폼으로 보면 유튜브가 가장 많습니다. 유튜브가. 그다음에 네이버 TV,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카카오 TV는 지금 아직까지 미진하죠.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 정보 검색 선호도를 보면 정보 검색 선호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유튜브에서들도 많이 해요. 그죠? 우리랑 틀리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가 좀 더딘데 젊은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구글 다음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그 강점은 압도적인 포털 1위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누구든지 다 네이버를 사용하고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는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또 캐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점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좀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이번판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지명도가 약하고 좀 저거 하죠. 그다음에 이제 위협적인 요소는 쏟아지는 규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기업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대기업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사회적인 부분을 잘 조화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5번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으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분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자료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아보면서 혼자 공부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요. 혼자 떠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왼쪽 하단에 저희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방송 끝남과 동시에 주식 강의, 교육 강의를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매일 아침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ETF 매매 비법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노란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방송이 끝난 후에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이번엔 계속해서 이제 5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은 그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8시에 아침 8시에 장전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제 개인 그 회원들한테도 올려드리고 노란톡 회원들한테도 똑같이 같이 해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8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종목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에 따라서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걸 갖다가 하는 시간적 부분이 틀릴 겁니다. 어떤 분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시작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또 쫓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미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대형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움직일 때 쫓아가고 이렇게 종목을 선택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히려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에 미리 종목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진입가, 그다음에 진입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목표가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목표가를 안 알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올려드린 건설주는 언제까지? 내년 대선까지 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왜? 지금 LH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건설의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당연히 그 안에서 최고의 어떤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까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세한 그 업종 주도적인 부분서부터 다 고려해 가지고 8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시간에 못 보시고 꼭 어디 가서 뭐 하시다가 오셨는지 종목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돌아서 이거 종목 해주셨는데 이거 못 잡았어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미안할 건 없습니다. 항상 제가 8시 40분에 종목은 갖다 올려드리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8시 되면은 장전 브리핑 해가지고 전날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국내 증시 시황 같은 경우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길게는 못 올려드려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옆으로 조정을 갖다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는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 성장주로 바뀌었죠. 자동차가. 왜?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약간 완성차 대수는 떨어졌습니다. 442만 대에서 374만 대로. 근데 이게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거의 다 올라서서 역전을 해서 거의 매출적인 부분은 거의 전년도랑 대등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는 뭐냐면 뭐 제너시스라든가 이 고급 브랜드 SUV 이쪽에서 큰 어떤 성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자동차를 갖다가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아마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국내 시장에서 제일 많이 자동차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면은 국민차로 이제 소나타가 아니라 그랜저가 국민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포토. 이게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포토나 봉고 3 같은 경우는 주문해 놓고 막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아반떼, K5, 소렌토,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의 뭐 로망, 카니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고가 차량들이 주로 많이 팔린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그 이익 구조가 점점 좋아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량의 83% 정도 차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기타 5.7% 정도, 뭐 철도 제작이라든가 나머지 부수적인 뭐 물론 현대 로뎀이라든가 이런 철도 만드는 자회사가 있지만 협업 관계에서 조금씩 이제 생산하는 품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쟁사라고 보면 기아차는 같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니까 그다음에 가장 저거한 건 국내에서는 뭐 GM하고 그다음에 르노죠.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현대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고자 하는 게 도요타 자동차죠. 도요타. 그죠? 도요타 캠리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경쟁 상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한국 GM 뭐 요 정도가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점이라고 그러면 미래 기술적 축적 강화. 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국내 회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그렇게 잘해 잔고장도 많고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가서 도요타 자동차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도 도요타 자동차 엄청 욕합니다. 자동차. 그죠? 그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만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소나타 타고 왜 그랜저 탑니까? 운영 비용이라든가 가성비, 품질적인 부분, 나머지 종합적인 평점을 따졌을 때 제일 그래도 낫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보다 만약에 더 나은 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애국심에 뭐 아무리 호소를 하더라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대체할 만한 자동차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요번판에도 EGMP라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든 거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수소 부분에서는 뭐 단연 탑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죠? 가장 많은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가 좀 더 많았으면,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넥소를 가지고 충전하기 위해서 여의도로에 갔을 때 몇 분이나 걸리나. 이동 시간 30분, 충전하는데 기다리는데 30분. 그리고 지방 갔을 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뭐 내년까지는 뭐 310km 늘린다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확충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약점은 중국 시장 부진이죠. 중국에서 뭐 예전에는 그래도 틈새 시장에서 잘 버텼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기술력이 이제는 현대를 앞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좀 어중뛰게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항상 나오는 노사 갈등 문제. 그죠? 노사 갈등으로 인한 뭐 생산 중단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큰 문제로 맨날 대두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꼈지? 6번째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10개 기업을 갖다 보시면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개냐? 바이오 2개, 그다음에 배터리 2개, 그다음에 전자 2개, 인터넷 2개. 이런 식으로 2개씩 들어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BBIG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BBIG. 그래서 B가 바이오, B가 배터리, I가 인터넷, G가 게임. 근데 이 탑 10개 종목에 게임이 안 들어가요. 게임이 안 포함돼요. 게임이. 예전에는 게임이 포함됐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나머지들이 너무 몸집이 커져가지고 게임즈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게임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 10 종목과 못지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이 2가지씩 들어와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종목이죠. 회사명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이제 뭐 2017년도서부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요번판에 1조 원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2,928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그 GMO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제품 구성에서 큰 게 GMO, 그다음에
GMO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 보면은 이거 옛날 거라서 유한양행, 녹십, CG, 녹십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해외 기업들도 많이 경쟁사로 이제 출몰을 하죠. 자, 그리고 강점은 이제 바이오 CMO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거. 그죠? 그만큼 이제 생산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약점은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은 분식회계 논란서부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직까지 구속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이 되겠죠. 그리고 위협은 이제 치열해지는 CDMO 시장 경쟁. 그러니까 CMO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건데 CDMO는 뭐예요? 연구 개발까지 같이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고부가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삼성 SDI 이제 7번째, 요게 똑같이 배터리주죠. 요거는 각형 배터리를 위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오늘 조금 하락이 조금 덜 됐어요. 오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매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부분 쪽에서 전기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이 SDI 쪽은 핸드폰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납품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그죠? 그래서 소형 전지하고 중대형 전지까지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전자재료가 24% 정도. 자, 경쟁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이외에 경쟁사들 CATL이나 파나소닉 같은 게 있고요. 장점은 소형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소형 배터리 세계 1위고, 그다음에 기회로 보면 전기차 시장 성장, 그게 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위험 약점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자재의 의존도가 일본 쪽의 의존도가 좀 세다는 거,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고, 위협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머지는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노란톡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한 자료 80장 원본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잠시 강의를 갖다가 멈추고 그 말씀을 아나운서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김도윤 전문가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으신 만큼 굉장히 많은 자료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방송 1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자료만 저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 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강의 보실 수 있고요. 또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 초보부터 고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매매 비법까지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노란톡 미리와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만 문 활짝 열어놓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비밀번호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거나 QR코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탑 10 종목을 갖다가 저기서 어느 게 갈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가격이 비싸.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몇 주 사지도 못하고 나는 저런 거랑 매매하는 건 잘 마음에 안 맞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ETF죠. 저 10개 종목을 다 모아놓은 ETF 또는 저기에서 5개를 모아놓은 ETF 이런 걸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ETF 상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삼성에서 만든 코덱스에선 탑5 플러스 TR이라고, 요건 다른 말이 아니라 TR이란 말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분배금을 갖다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인데, 보시면은 수익률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갖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급락할 때도 그렇게 많이 급락 안 하죠. 그죠? 일반 소형주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급락을 하는데 급락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7%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얼마예요? 한 3% 정도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죠? 반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ETF를 매매를 하시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종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5 종목, 넘버 5 종목. 이 현대모비스는 아닌데 이제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거 했을 때 넘버 5 종목에 포함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5개, 상위 5개 종목에다가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그 회사들. 고배당 회사들이 또 5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배당 수익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종목이 갈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비싸 했을 때는 이런 ETF를 갖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시장 가치랑 똑같이 가니까.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게 뭐가 있냐면 탑 30개 종목. 시가총액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이죠. 상품이죠. 이거는 이제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타이거에는 딱 탑 10 투자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딱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에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제 기준으로 해서 15,080원 정도.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큰 무리가 안 따르고 적은 금액을 가진 소액 투자자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종목을 시장이 상승할 건 맞고 지금 앞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10개 종목에서조차도 나는 업종별로 어떤 게 갈지 어떤 종목이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ETF를 갖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ETF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인내심은 필요하죠. ETF 상승폭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 평균 그 상승률은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진드막하게 오래 들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식은 항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개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잔파도 걸러내고 끝까지 가진 사람이 승리를 갖다가 이겨내는데 그런데 가장 적합한 상품들이 ETF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ETF가 뭐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탑 10 종목을 추종하는 내지는 탑 5를 갖다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 위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보면은 수익률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 시장 지수 대비로 해서 똑같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도 오히려 덜 떨어지고 굉장히 안정성 있죠. 이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ETF를 가지고 있었으면 고민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회원분들이 그 얘기해요. ETF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안 된다고.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하락하면 조금 더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상승하면 기분 좋은 거고. 자, 보면은 탑 10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은 탑 10하고 똑같은데 여기 NC소프트가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죠? 이 제품이 상장될 당시에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갔던 종목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0위에서 바뀐 거죠. 이제 다른 종목 셀트리온 여기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좀 밀린 거죠. 자, 그래서 ETF 타이거 탭의 분배금을 보면은 이거 분배금도 받습니다. 이거는 배당 받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어떤 탑 10이라든가 탑 30 종목, 탑 5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 게 뭐냐면 분배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배금 받는 게 1년에 한 185원 정도 한 주당.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1.22% 정도의 배당금을 받죠. 이 정도 1.22%면 요것만으로 받더라도 정기예금 금리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죠. 예. 그리고 요 밑으로도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에 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라고요? 관련 ETF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ETF. 그리고 아침 8시 40분에 ETF에 대해서도 종목 지정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자료들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